속도와 거리는 우리가 앞서서 미분 단원에서 했던 내용을 거꾸로 이제 적용만 하면 돼서 사실 지금 정리가 제일 핵심입니다. 한번 볼게요. t에 대한 시각 t에 대한 함수 ft를 위치 함수라고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미분 단원에서 했던 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됐었지, 그지? 그래서 vt 이렇게 나타냈었어요. 그래서 속도 함수다 미분 관계였고, 그 속도 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at라고 해서 이제 가속도 함수야. 이런 관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적분 단원으로 들어오면서 부정적분 배우고 정적분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돌리면, 즉 지금부터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 이런 방향, 즉 적분을 하게 되면 가속도 함수는 속도 함수가 되는 거고, 속도 함수는 적분을 하게 되면 위치 함수가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돌려놓는 거. 그래서 지금 적용되는 적분은 이제 부정적분을 얘기하는 거야. 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할 거는 미분할 때 우리가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거, 즉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또는 상하 운동에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는 누가 결정하냐면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을 결정해요. 기억나니? 요 정도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거를 이제 뼈대로 해가지고 적분을 이용해서 뭐 위치 함수를 찾던가 속도 함수 찾던가 한번 해볼게요. 내용 봅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를 줬대요. 아, 기준이 이제 속도 함수구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속도 함수가 위치 함수를 미분한 거니까 도 함수가 주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런데 T는 A에서의 점의 위치가 x0라고 한대요. 자, 요거는 일반적인 표현을 하고 싶은 건데 메모 한번 해둘게요. T는 A라는 게 시작하는 시점이야. 시작이라고 적을게요. T는 굳이 0에서부터 출발할 필요는 없어요. 그치? 3 아니면 10 이렇게 출발해도 괜찮아.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으로 A에서 시작해가지고요. P, 점의 위치가 x0라고 한다 그러면 밑줄 또 칠게. 요거는 처음 위치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내가 보려는 위치가 시각이 이미 0에서부터 좀 흘러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시각 T가 A일 때부터 본 거고, 그때 위치가 x0라고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해서 항상 원점에서 또 움직여야 되냐, 그런 건 아니거든. 알겠죠? 그래서 내가 보기 시작하는 위치가 x0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일반적인 표현 시각 T에서 위치는 어떻게 되니? 볼게요. 여기서 x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이거를 위치 함수 t에 대한 함수 ft라고 적어주는 게 편하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미분 표현할 때 이거 f'이라고 표현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위치는요, 자,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처음 위치. 한번 더 적을게요. 얘가 처음 위치에서부터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붙어 있는 녀석 이만큼 지금 정적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분 변수 t가 구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속도 함수를 정적분하는데 미지수를 포함해서 정적분하니까 사실 이건 부정적분이랑 유사한 거거든. 그러면 속도 적분하는 거잖아. 속도 적분하면 뭐가 되니? 위치가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엄밀히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적어 놓을게요. 얘는 위치 변화량을 이렇게 계산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보면은 적분 구간이 이제 T가 어느 구간을 갖느냐 이걸 보는 건데, 아래 끝이 뭐야? A야. 이게 뭐였지? 아까 시작하는 시각이었지, 그지?
시각하는 시각 A에서부터 미지수 T까지 정적분한 거. 이게 A에서부터 시작해서 T까지 사이에서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따져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생각해봐. 수직선에서 처음 위치가 5야. 그런데 위치 변화량이 플러스 3이야. 그러면 위치는 어디로 가 있는 거야? 8에 가 있다는 얘기지. 처음 위치가 5면 이해되니? 처음 위치가 5인데 위치 변화량이 마이너스 3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 위치는 2에 가 있겠지. 그렇게 계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번에 시각 T에서 B까지, 아까는 일반적인 변수 T까지만 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A에서 B까지라고 정해줬어요. 그 위치 변화량 밑줄 한번 더 칠게요. 위치 변화량은 조금 전에 위에서처럼 아래 끝 시작하는 시각 A, 위 끝 끝나는 시각 B를 해서 누구를 정적분하면 돼? 속도 함수를 정적분하면 이게 곧 위치 변화량이 돼요.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도 메모해 놓자. 위치 변화량은 수직선 운동에서는 양의 방향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음의 방향으로 변화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최종 위치가 바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위치 변화량은 부호가 중요한 거고, 부호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속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의 적분이라고 기억을 해 두고요. 속도의 적분. 괜찮나요? 네, 이거는 부호가 존재하는 게 속도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위치 변화량은 시작하는 시각에서 끝나는 시각까지의 정적분인데 대상이 속도 함수야. 반면에 3번 내려가 볼게요. 똑같이 시각 A에서 B까지 볼 건데 이번에는 움직인 거리래요. 움직인 거리. 자, 위치 변화와 움직인 거리는 차이가 있다라는 건 알지? 우리 미분 파트에서 어떻게 했었죠? 움직인 거리는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왼쪽으로 움직이든 모조리 거리를 재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뭘 했냐면 음수도 양수로 바꾸는 작업을 했어. 그게 기호로 절대값 처리를 하는 거였지, 그지? 그래서 그때 움직인 거리를 S라고 한다 그러면 이 녀석은 적분 구간의 시작과 끝 시각은 똑같지만 적분 대상 함수가 속도의 절대값을 씌워놨어요. 속도의 절대값 씌운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속력이라고 하죠. 속도의 크기만 존재하는 거, 속력.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속력의 적분이야. 이렇게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요 내용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오른쪽 공간에다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여러분도 한번 그려봐. X축이 이렇게 있고, T축이라고 하자. T축이 이렇게 있고, 위치 함수가 이렇게, 속도 함수라고 할게요. 속도 함수가 VT 이렇게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는 부호가 지금 플러스죠. 그러면 여기서는 운동 방향이 수직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커지는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반면에 B에서부터 C까지는 마이너스 영역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는 수직선에서는 음의 방향, 왼쪽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미분 파트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었거든.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A에서 C 구간 사이에서는 B라는 녀석일 때 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다가 잠깐 서서 왼쪽으로 싹 바뀌는 상황인 거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동거리, 그 다음에 위치 변화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 전에 위치 변화량은 속도 함수를 정적분한다 그랬어, 그지? 그러면 A에서부터 B 구간의 위치 변화량은 이 영역의 넓이만큼이 될 거야. 왜? 정적분 결과가 곧 넓이니까. 반면에 B에서 C 구간에서는 위치 변화량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B에서 C가 VT 함수가 T축과 이루는 넓이만큼이 변화하긴 하는 건데 음의 방향이니까 부가 붙어야겠죠, 그죠? 이해되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요 영역의 넓이가 5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괜찮니?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 그 영역의 넓이도 5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얘 운동을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T가 A에서 B까지 흐를 때 이 운동은 5만큼 위치 변화를 일으켜. 괜찮지? 그런데 B에서 C까지 시각이 흐르면 거꾸로 5만큼 위치 변화가 생겨. 그럼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지. 이게 위치 변화량이야. 그러니까 부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결론은 A에서부터 T가 A에서부터 B까지 흘렀다가 C까지 흐르면 얘는 위치 변화량은 얼마? 0이겠지. 플러스 5 갔다가 마이너스 5 돌아오니까. 반면에 똑같이 A에서부터 B까지 C까지 흘렀는데 이때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이동 거리는 방향과 상관없이 얼마나 움직였냐라는 걸 보는 거니까 A에서 B까지 5만큼 움직이고 B에서 C까지도 5만큼 움직였으니까 1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동 거리를 구할 때는 결국은 뭐냐면 위에 있는 속도 함수를 넓이만 구하는 거야. 그치? 그 말은 양의 값이 나오도록 아래쪽을 위쪽으로 꺾어 올려서 요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속도 함수의 절대값 씌운다. 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네. 자, 요 정보를 알아두면 되겠어요. 내려가 볼게. 아래쪽 예시 한번 봅시다. 자, 요런 걸 잘 체크하세요. 원점을 출발한대요. 그럼 처음 위치가 어디란 얘기야? 원점을 우리가 숫자로 0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답니다. 그랬을 때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여기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위치함수 한번 구해봅시다. 첫 번째, 위에서 네모 박스로 정리했던 거 정리해 볼게요. 속도함수를 FT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니? 처음 위치, 그죠? 처음 위치가 어디라고 했니? 원점이라고 했죠? 그럼 처음 위치는 0이니까 0 일부러 한번 써볼게. 에서 위치 변화량만큼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괜찮니? 그러면 T는 얼마부터 가면 돼요? 출발 T가 0이잖아, 그지? 그래서 0에서부터 T까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속도 함수를 정적분이야 위치 변화량이 되겠지. 그래서 속도 함수 t제곱 빼기 4t 플러스 3t에 대한 정적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부정적분 3분의 t 세제곱 빼기 2t 제곱 플러스 3t 해서 0은 버렸고요. 0에서 t까지고요. t에 t 넣는 거니까 그냥 안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꺼내면 되겠다. 그치? 0 넣으면 0이니까 버리고, 따라서 위치 함수는 3분의 t 세제곱 빼기 2t 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요게 우리 지금 책에서 정리해놨던 위치 함수 구하는 방법이고, 그런데 생각해봐. 결국은 속도 함수가 위치 함수의 도 함수였잖아. 그치? 그 관계를 이용한다 그러면 부정적분 하면 되잖아. 맞지? 민서야, 부정적분 해보거라. 그럼 FT는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뭐 아까 해놨던 거, 그치? 맞아. 잠 좀 깨봐. 3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인데 중요한 거 3t인데 중요한 거는 부정적분을 했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붙어야 됩니다. 지금 처음 위치 계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 처음 위치라는 거는 t가 얼마일 때? 별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는 0일 때란 말이지. 그때 위치가 원점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건 무슨 정보예요? 위치 함수 t 자리에 0을 넣으면 위치가 원점 0이다. 이 정보야. 괜찮지? 그럼 t에다가 빵빵 집어넣으면 적분상수 c는 0이죠 뭐. 괜찮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쌤이 추천하는 건 2번이야. 우리가 부정적분 많이 연습했으니까. 괜찮아요? 위치 함수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위치 함수의 도 함수가 속도 함수니까 속도 함수 부정적분 하면 된다. 요 개념이었습니다. 돌아갈게요. 자, t는 1에서의 위치. 그러면 위치 함수가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위치 함수 구해놨으니까 여기는 뭘 구하면 돼? 위치 함수에 t 값 1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건 함수값 계산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t는 0에서 2까지 위치 변화량입니다. 위치 변화량은 누구를 정적분한다 그랬니? 속도를 정적분한다 그랬어, 그지? 또는 위치 함수를 구해놨기 때문에 0일 때의 위치는 원점이었지? 그러면 2일 때의 위치를 구해서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찾아도 괜찮아. 알겠지? 자, 요거 원래 있는 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위치 변화량은 어떻게 하기로, 지금 0에서 2까지니까 0에서 2까지 속도 함수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정적분만 하면 이게 위치 변화량이 된다는 얘기야. 괜찮나요? 반면에 움직인 거리, 시각은 똑같아요. 0에서 2까지. 그렇다면 움직인 거리는 누구를? 속력을. 그건 누구였어? 속도 함수의 절대값 씌워놓은 녀석이었어. 의 정적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 정적분은 어떻게 했었어야 돼? 양수 구간, 음수 구간 구분했었어야 되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조그맣게 그리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계산은 간단한 거니까. t축이라고 했을 때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라는 속도 함수는 1, 3에서 t축이랑 만나. 아래로 블록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여기가 1, 여기는 3. 이게 vt 속도 함수야. 그러면 우리가 0에서부터 2까지 할 거니까 적분 구간을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0은 1보다 왼쪽에, 그 다음에 2는 1과 3 정확히 뭐 중간에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아까 2번에 있는 위치 변화량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빨간색으로 친 부분은 양수로 나올 거고 파란색으로 친 부분은 음수로 나올 건데 어차피 위치 변화량은 이 방향을 다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대로 0에서 2까지 정적분만 하면 돼요. 반면에 3번의 이동 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꺾어 올려야 되겠지, 그지? 넓이를 그냥 구하거나 또는 꺾어 올려서 정적분을 한다. 그래서 꺾어 올리면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요만큼을 정적분 하게 되는 거겠죠. 괜찮지? 그럼 꺾어 올리면 함수식이 어떻게 돼야 돼? 원래 지금 그려놨던 녀석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었으면 꺾어 올린다라는 게 t축 대칭 이동이잖아. 그래서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뀌어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 요거를 적분하면 되겠다. 어렵지 않지? 괜찮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뒷장은 방금 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고요. 우리는 예제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 적었던 그 관계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바로 가볼게요. 속도 함수는 위치 함수의 도함수였고요. t는 0일 때의 위치가 1이래요. 자, t는 0일 때 위치가 1이다 라는 거를 한 번에 쓴다 그러면 우리 위치 함수 f라고 할게. 그러면 f의 t가 0일 때 위치가 1이더라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어요. 괜찮지? 자, 그러면 위치 함수 한번 바로 구해봅시다. 부정적분 하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ft, t에 대한 위치 함수는 종영 어떻게 되니? 부정적분 3차 미분해서 6t 제곱이 돼야 되니까 2t 세제곱 계속 제곱 t 그 다음에 적분상수 붙일 거지. 한 번에 계산하자. f0은 1이라는 걸 있으니까 적분상수 얼마야? 0 넣으면 1 돼야 되니까 적분상수 붙일 거잖아. 0 넣으면 1이어야 돼. C 얼마야? 0, t에 0 넣을 건데 야 t에 0 넣을 건데 피곤한 거야? 뭐야 이거 1 위치함수 구했다. 괜찮지? 자, 이거 가지고 한번 출발해 볼게요. 1번 2에서의 위치 이거 뭐 구하란 얘기예요? F2 구하란 얘기. 그럼 우리 FT 찾아놨으니까 T에다가 2 집어넣으면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위치함수 구한 거고. 두 번째 1에서부터 3까지 위치 변화량이니까 위치 변화량은 속도 정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티그럴 1에서 3까지니까 1에서 3 속도 함수 그대로 박아놓으면 되겠죠. 6t 제곱 빼기 18t 플러스 12t에 대한 정적분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죠?
민서야 보이니? 정적분 하기 전에 잠깐 볼게요. 요 놈이 6을 묶어내면 1에서 3까지 t제곱 빼기 3t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dt 요거 가지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쵸? 괜찮죠?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1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 뭐 너무나도 편하다 그죠? 1에서 3까지 절대값 이거 6 꺼낼게요. 그리고 절대값 t제곱 빼기 3t 플러스 2 절대값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는 1에서 3 구간 안에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양수 구간인지 음수 구간인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t축 그럼 인수분해하면 t-1과 t-2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1, 2에서 만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여기가 1, 여기 2, 요게 속도 함수가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면 적분 구간을 표현해봤을 때 1에서 1은 여기고요. 3은 2보다 더 큰 오른쪽 이 정도의 표현이 되어 있을 거야. 괜찮지? 그래서 이동 거리를 얘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으로 칠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고 괜찮지? 정적분만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2에서 3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습이긴 하지만 1에서 2 사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좀요. 물론 그냥 정적분 하면 되지만 이게 다시 한번 쓰면 1에서 2까지 여기 아래로 블록한 거 꺾어 올려야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저기 있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 정적분이란 말이야. 이거 그냥 정적분하면 넓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적분 구간이 근에서 근까지지. 2차 함수야. 공식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아이고 여기 6이 빠졌다. 쏘리 6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니? 분의 최고차의 개수 절대값 그 다음 큰근 빼기 작은근 세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여기는 뭐 방법 없죠. 적분해야겠지 그치? 얘는 2에서부터 3까지 다 양수 구간이니까 그대로 t제곱 빼기 3t 플러스 2를 정적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넘어갈게요. 다음 장 필수 이제 12번으로 가보자. 지상 10m 높이에서 처음 속도 30m/s로 위로 발사한 물체 t초 후에 속도 함수가 줬습니다. 좌우로 움직이든 아래 위로 움직이든 속도 함수가 주어지면 위치 함수 구하면 됩니다. 괜찮죠? 어떤 상황인지 잠깐 볼게요. 봐봐. 여기가 지면이라고 했을 때 지면의 높이는 지금 0인 상황이에요. 근데 얘가 10m 높이에 돼요. 10m. 어떤 건물이 이렇게 있나봐. 요게 10m 높이야. 괜찮지? 그래서 여기서 위 방향으로 속도 30m/s로 쏘아 올리면 운동을 여러분들이 딱 그려놓고 보면 좋겠죠? 이런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운동을 할 거래. 그 속도 함수가 30 빼기 10t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되겠지? 위치 함수 한번 따져볼까? 민서야, 위치 함수 어떻게 되니? ft는 마이너스 5t 제곱 그렇지 30t 적분상수 c 이렇게 하기로 했지 그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던지기 시작할 때가 t가 0일 때거든. 그때 높이가 0이니 10이니? 10이 되겠죠. 맞죠? 지상 10m 높이에서 던지기 시작했으니까. 아 그럼 여기서 주어진 정보는 높이 함수에 t0을 넣었을 때가 처음 높이가 되는데 그게 지상 10m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당장 뭘 할 수 있니? 적분상수가 얼마다? 10. 네 그렇죠. 위치 함수 구했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가봅시다.
발사 후 5초가 지났을 때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니까 t가 얼마일 때 높이? 5일 때의 높이를 구하란 얘기야. 그래서 얘는 F5 구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근데 위치함수 구해놨으니까 구하면 되겠고, 두 번째,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자,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볼게요.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가 이 그림에서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의 특징이 뭘까? 물론 뭐 최고 높이라는 게 있는데 아직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그럼 얘가 방향을 잘 보세요. 올라가는 운동을 하다가 최고 높이에 다다르면 내려가는 운동으로 바뀌지. 여기가 뭐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이야. 운동 방향은 누가 결정해? 속도의 부호가 결정해. 그러면 올라가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한다 그러면 던지기 시작할 때는 속도의 부호가 양수다가 내려갈 때는 속도의 부호가 음수겠죠. 그럼 반드시 뭘 만나야 돼? 속도가 0이 될 때를 만나야 돼. 그래서 속도 함수를 쳐다보면 짜잔! 너무나도 편하게 속도가 0이 될 때의 값 t를 찾을 수 있죠. 얼마? 3. 그래서 얘는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는 속도가 0이다 라는 정보를 알 수 있고요. 그때 만족되는 t 값은 3이다 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시각 t가 3일 때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니까 결국 뭘 구하는 거야? F3을 구하게 되는 거야. 헷갈리는 거 없죠?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발사 후 5초 동안 물체가 움직인 거리인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최고 높이에 다다를 때가 t가 3이었거든? 그러면 5라는 거는 뭐야? 최고 높이 이미 지나가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네, 그치? 그러니까 요 정도가 t가 5일 때의 높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이미 어떤 운동을 했냐면 올라가는 운동을 하고요, 내려가는 운동까지 여기까지 지금 본 상황이야. 그런데 뭘 하래? 우리가 1번에서는 5초가 지났을 때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위치함수 5를 그냥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3번은 5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그럼 뭐야? 위로 올라간 거리와 아래로 떨어진 거리, 즉 3초 동안 올라간 거리와 2초 동안 내려간 거리를 다 구해야 되죠. 이게 뭐야? 이동 거리는 속력 함수의 정적분. 괜찮죠? 그래서 요거는 시작 0에서부터 5까지 속력 함수는 속도 함수 30 빼기 10t의 절대값 정적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속도 함수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 조금 더 할 수 있겠죠? 봐봐. 아까 운동 방향이 바뀔 때에 벌써 이거 체크를 했겠지만 30-10t라는 거는 t에 대한 1차 함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면 음수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예요. 맞죠? 여기가 얼마? 3이다 단 말이야. 그러면 0에서부터 5까지 위치 변화량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0에서부터 5까지 위치 변화량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양의 값과 음의 값 그냥 더하면 위치 변화량이 되는 거다. 맞지? 반면에 지금 뭘 해야 돼? 이동거리를 구해야 되잖아. 맞지? 이동거리는 여기 넓이 구하고 여기 넓이 구해서 더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니? 그러면 0일 때의 함수값, 속도함수의 함수값은 30. 이거 바로바로 표현해 볼게요. 여기 30이란 말이야. 괜찮지?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거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랑 넓이 구하면 돼요. 굳이 정적분 활용 안 해도 된다고. 그 다음에 3초에서 5초, 이거 초 단위가 맞나? 맞네요. 세크니까 3초에서 5초는 아래쪽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정적분만 하면 음의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동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이건 넓이를 구하는 게 되겠어요. 그럼 그대로 넓이 구하면 되지. 함수값 찾아볼게요. 5를 집어넣으면, 속도함수에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0이야. 그렇다면 요 길이는 20이다. 이렇게 해서 넓이 구하는 게 훨씬 직관적이야. 정적분을 하는 것보다. 괜찮지? 물론 이제 1차 함수 말고 2차 함수, 3차 함수 이렇게 곡선이 주어지게 되면 공식을 적용하시면 적용하면 되고, 아니면 정적분을 직접 하는 거다. 괜찮나요? 넘어갈게요. 다음 장. 필수예제 13번으로 가보자. 여기서도 시작을 보면 원점을 출발한대요. t는 0일 때 위치가 0이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 대해서 또다시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속도 함수는 도함수라고 계속 해석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t는 6에서의 위치를 구해보래요. 위치. 자, 선생님은 좀 빨리 가볼게. 여기서는 사실 0에 t를 기준으로 0에서 3까지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 1차 함수 식이 있고, 그 다음에 3에서 4 사이는 마이너스 1이 유지되는 상수 함수고, 그 다음에 4에서 6까지는 다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1차 함수. 구간마다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달라. 그 구간마다의 함수식을 다 찾아서 정적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직선이잖아. 그럼 우리는 이 속도 함수의 정적분을 한 게 위치 변화량 또는 그거 넓이 구하는 게 이동 거리라고 했으니까 넓이 구하는 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넓이를 여기다가 바로 활용해보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t는 6에서의 위치를 구해보래.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면 되죠. 우리가 출발이 원점이니까 t가 0에서부터 6이 될 때까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따져보자. 자, 메모해보세요. 넓이부터 구해볼게요. 0에서 2까지 위치 변화 또는 이동 거리를 구하면 여긴데, 여기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2가 되지. 그럼 얘는 양수란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 원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2초 동안 이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야. 괜찮죠? 자, 그런데 2가 되는 순간 속도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니까 여기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영역 이만큼의 넓이를 그냥 구하자고요. 녀석. 자, 그러면 얘는 사다리꼴 넓이로 접근해도 되는데 간격을 보아하니 직각삼각형 하나 떼가지고 요거 떼가지고 요렇게 채워 넣으면 그냥 직사각형 구하는 거랑 같지. 얼마니?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표현해보면 여기 넓이는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해석해 볼게요. t가 0일 때 원점에서 출발해서 2초 동안 양의 방향 오른쪽이라고 할게요. 오른쪽으로 이만큼 움직였어. 방향을 휙 틀어가지고 2초부터 5초까지 3초 동안은 다시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였어.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해야겠네요. 그죠? 넓이는 2니까 그냥 2라고 표현할게. 그럼 지금 5초의 위치는 어디야? 5초일 때 위치. 처음 위치 그대로지. 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이 왔으니까 출발했던 위치 그대로입니다. 여기가 원점이야. 그래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t가 5일 때 원점에 다시 온 겁니다. 알겠죠? 민서야, t가 5일 때 원점에 다시 온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우리는 1번에서 6초 t가 6일 때까지의 변화량을 보자고 했으니까 얼마나 변했니를 또 볼 거예요. 여기는 어때요? 넓이 구하면 되지. 그러면 밑변 1, 높이 1, 넓이는 2분의 1 양수값이네. 그치? 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운동이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만큼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2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온 거야. 최종 위치는 어디니?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간마다 주어진 함수식을 다 찾아가지고 적분해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직선으로 둘러싸인 녀석은 직사각형이나 뭐 직각삼각형이나 이런 단순한 도형들의 넓이를 구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t의 위치는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가 결정한다 그랬고,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이 될 때 좌우에서 그 부호가 바뀔 때였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표시해놨지만 t는 2일 때가 처음으로 방향을 바꿀 때죠. 그죠? 두 번째 바꿀 때는 언제야? t가 5일 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해석해보면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t는 2일 때부터 두 번째로 방향을 바꾸는 5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계속 합니다. 움직인 거리는 속력 함수를 정적분한다. 괜찮죠? 따라서 써보면 2에서부터 5까지 속도 함수를 vt라고 할 때 vt의 절대값을 씌워놓은 속력 함수를 정적분하는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에서 5 구간을 보면요 함수 3개가 걸려있단 말이야.
그러면 2에서 3, 3에서 4, 4에서 5 각각 함수를 정적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면 돼? 어차피 이동 거리는 넓이 구하면 되잖아. 그럼 2에서 5는 정확히 뭡니까? 그냥 사다리꼴 넓이였어. 그래서 얼마?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움직였다. 오케이? 즉 가시면 되겠어요.